가볼게요. 자, 71번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71번부터 74번 질문 있을까요? 71번. 자, 7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71번은 제가 저번에 한번, 근데 힌트 한번 주지 않았나요? 이렇게 원안에 삼각형이 들어갔는데 딱 보기 좋게 어떻게 나왔어요? 하필 삼각형의 빗변이 반원의 지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완전 개땡큐죠. 왜냐면 딱 봐도 이게 직각이 두 개가 반짝반짝하고 빛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각은 잘 안 줘요. 너네들 보고 찾으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쭉 내려서 또 직각이 나왔으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소공식인가? 요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알파벳을 써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P고 요 가운데를 H라고 했고 여기 3이라고 뒀어요. 그리고 얘 지름은 8이야 라고 줬어.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건 아시다시피 PA를 X라고 두고 PB를 Y라고 두면 첫 번째 여러분들 소공식이 뭔지 아시죠? X 곱하기 Y는 3 곱하기 8과 같다. 그래서 XY는 뭐와 같다? 24랑 같다. 요거 하나 떠올릴 거고 두 번째는 피타고라스 보이죠? 어떻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4 이렇게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거 덕분에 일단 X 더하기 Y도 찾을 수 있어요. 왜? 64라는 것 자체가 X 더하기 Y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XY나 마찬가지니까 얘가 결국 48이 될 거고 마이너스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2, 7, 112 뭐가? X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찾아놨어요. 이거 뭐 써먹든 안 써먹든 그냥 찾아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그때 PA와 PB를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x식이랬나요? 그냥 그런 말은 없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fx식이라고 두면 x제곱 결국엔 여긴 더하기가 올 거 아니야. 근데 요거 결국 찾아야겠다. 길이는 어차피 음수가 없으니까요. 결국에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루트 112x라고 쓸 수 있고 두근의 곱은 24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a제곱 일부러 바깥으로 안 꺼내길 잘했네. 어차피 얘 제곱해야 되니까 112에서 누구를 빼달라? 24를 빼달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나와요? 아까 68이었나? 68 바로 정답이 68이 아니라 88. 요렇게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또 74번이요. 자, 74번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뭐 문제가 여기 뭐 이상하다고 한 친구가 좀 있던데 한번 가볼게. 자, 서로소인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서로소라는 건 1을 제외하고 서로 약수가 겹치지 않고 교집합이 없는 거겠죠. 그럼 MN은 일단 서로소인 자연수래요. 그래 놓고 MX제곱 마이너스 18x 그리고 플러스 n은 0 되는 값이 두 개 나오는데 그 두 근이 서로다는 소수래. 그럼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네들도 지금 소수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얘가 소수면 얘들아 우리가 일단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두 근의 합 자체는 n분의 18이 나올 거고 두 근의 곱 자체도 n분의 n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뭘 했냐면 모든 n값의 합을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결국에 n값은 뭔가 노가다 형식으로 찾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얘들아 우리 결국에 mn은 서로소인 두 자연수라 그랬고 mn은 서로소인 두 자연수라 그랬고 두 근의 합이 n분의 18인데 두 근의 곱은 mn이야. 근데 우리 소수라는 거 자체가 두 개를 곱했을 때 n분의 n 나오려면 야 얘는 무조건 n값은 결정될 수밖에 없네. m값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m값이?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무조건 1이다 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문제가 갑자기 두 근의 합은 18이 나오고 두 근의 곱은 n값이 나오는 값을 찾아달라라는 거지. 근데 아시다시피요, 소수 두 개 더해서 18 되는 거 뭐 있죠? 이 경우의 수 별로 없을 것 같아. 35는 안 나오고 또 뭐 있니? 뭐 있지? 소수 두 개 더해서 18 나오는 거. 5랑 13. 또? 11이랑 7.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알파 베타도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두 근에 곱하면 6, 5, 35, 65. 77. 뭐야, 끝이야? 그럼 두 근에 뭘 구해야 돼? 합? 얘네들이 더하면 2. 7이니까 142. 이렇게 나오겠죠. 혹시 여기 또 문제 오류 있어요? 예린아? 없죠?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또
없으면 75, 78. 75, 78이요? 자, 75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75 취소. 그 다음 78이요? 78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78 한번 볼게. 자, 78 보면 일단은 x 더하기 x분의 1이 지금 루트 6이라고 줬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 4승분의 1이거든. 그럼 얘들아,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얘 4승을 하면 얘가 오히려 또 4승이 나올 테니까 얘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일단은 양쪽에 한번 x를 곱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x를 곱하면 x제곱 더하기 1은 루트 6x가 나올 거고, 요 상태에서 한번 제곱해보자. 왜? 루트 없애려고. 그럼 x 4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은 6x 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서 x 4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을 하나 찾을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선생님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이제 x 4승을 알겠어요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x 4승으로 먼저 만들어 줄게. 그럼 4x 제곱 마이너스 1로 만든 다음에 얘를 역수치 할게요 선생님. 그래서 난 진짜 역수치 할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x제곱을 구해서 숫자를 넣어주는 거지. 선생님 근데 저기서 제가 x제곱을 바로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 식을 다른 식으로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보기차식이라고 해요. 그럼 결국엔 보기차식도 사실은 판별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럼 판별식 써보면 b제곱 4 마이너스 ac면 양수 나오니까 아 여기서 x제곱이라는 놈도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무슨 공식 통해서 찾으셔도 돼요? 근해 공식 찾아도 돼요. 이걸 합차로 바꿔서 하셔도 되고 근해 공식 한번 써볼게.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결국엔 2 뿔마 루트 3이 나온다는 거야. 뭐가? x제곱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우린 여기서 x제곱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근데 마이너스여도 어차피 1점 블라블라블라 아니면 0점 블라블라일 수도 있고 플러스면 당연히 3점 블라블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아 맨 끝에 읽어볼까? 뭐라고 나왔어요? x는 1보다 어떻대? 크다. 그럼 결국에는 1보다 큰 거를 당연히 제곱하면 어떻게 돼? 1보다 더 커지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서 x값을 뭐라고 한다?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고 x제곱을 여기다가 대입하자라는 거지. 그럼 대입해보면 여기다 4를 곱하면 8 빼기 1이니까 7. 그리고 여기 4 곱하면 4 루트 3분의 1이 될 거고 너무 이쁘지? 유리화하면 49에서 48을 빼는 거에서 분모가 너무 이쁘게 1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그때 문제가 뭘 찾아달래? A랑 B랑 더해줘. 그럼 A가 7이고 B가 마사니까 정답은 3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여기까지 간 다음에 2차로 다운시킨 다음에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그냥 여기서 X제곱 구해서 그거 제곱하고 역수치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뭐가 됐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진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77. 뭔데 77 왜 어떤 문제인데? 자, 한번 가볼게요. 77번. 어려운 문제였나? 자, 가보자. 자, 77번 가보시면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쓰니까 오케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 좋다 이거야. 요것이 그리고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식에 더하기 1은 0이 된대요. 근데 요게요 실근을 갖는데요.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실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요 놈의 판별식은 뭐가 나온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주면 땡큐예요. 그래서 짝수공식 써볼게요. b제곱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2배의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왔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야, 이거 모양을 살짝 좀 이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무턱대고 다 전개하는 건 좀 그렇고요. 여기서 a 플러스 b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몸으로 볼게요. 한 몸으로 보면 요걸 한번 전개했다고 치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랑 계산이 돼서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
얘랑 계산돼서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마이너스를 곱할게.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땡큐베리 감사. 왜? 이 식이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럼 결국엔 우리가 얘를 식을 어떻게 이쁘게 바꿔 쓸 수 있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의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아 미안. 다시 써야지. a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얘들아, 우리가 어떤 수를 당연히 제곱하면 항상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그러니까 음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땡큐 0 될 때는 있다 이거야. 언제? 요 놈이 다 0이면 되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식은 뭐예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일 거야 라는 거야. 자,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요? 자, a 3승 더하기 b 3승 마이너스 3ab 더하기 10의 값을 찾아달래.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면 애들 좀 멘붕 올 것 같아. 선생님, 저희는 a, b 모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근데 여기서 a, b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그냥 우리가 알던 곱셈 공식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a 플러스 b의 3승에다가 마이너스 3ab에다가 a 플러스 b를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리고 마이너스 3ab 더하기 10인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하필 딱 뭐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러면 샤랄라 없어져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 1을 3승해서 마이너스 1, 저 뒤에 12니까 답은 9.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겠죠. 단답형 꼭 확인해 주세요. 저 답지가 없어요. 자, 다음 또 78번까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 79, 80이요. 79번이요. 자, 79번은 아까 요거 어떤 친구가 미리 질문해서 아주 좋은 그 질문을 저에게 던졌어요. 선생님, 첫 문장에 유리수 A, B, C라고 하면 우리가 켤레근을 쓸 수 있습니까? 있다 이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B가 하필 어디 있어요? 루트 2 앞에 있어요. 그럼 얘는 유리수 조건이 아니라 A, B, C만 유리수인 거지 개수는 유리수가 아닌 거지. 무리수가 껴버린 거야. 그럼 이건 방법이 없어요. 함부로 이거 켤레근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수학에서 근이라는 건 어떻게 풀죠? 대입해서 풀죠. 그래서 한번 대입해보자 이거야. 어떻게? 1 플러스 루트 2를 진짜 넣어보자 이거지. A의 제곱 더하기 B 루트 2 거기다가 1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이다 이거야. 선생님 이제 한번 이거 정리해 볼게요. 자, 쪼까 더럽죠? 자, A 3 플러스 2 루트 2 자, 요것도 한번 그냥 전개해 볼게. 2B 거기다가 B 루트 2 더하기 C는 0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우리 ABC가 유리수라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얘가 0이니까 우린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한번 무리수를 가진 것과 무리수를 갖지 않은 걸로 한번 분리를 해보자 이거야. 자, 그럼 가볼게. 왜냐면은 자, 얘를 전개했다고 치면 3A 여기 2B가 있죠. 그리고 여기 C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당장은 유리수예요. 왜? 유리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거랑 요거 곱한 거랑 얘는 A, B는 유리수겠지만 뒤에 뭐가 떨려 있어요? 루트 2가 지금 무리수가 딸려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한번 루트 2로 묶어보면 2A 더하기 B의 루트 2는 0이다 라는 거지.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얘들아 우리 항등식이거든. 늘 0 나오려면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 단순히 얘만 0이고 얘만 0이면 되냐라는 거지. 왜냐면 엄밀히 따지면 A, B, C가 유리수란 말이 없었으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면 돼?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루트 2 넣어주고 여기가 2가 나와주면 2 빼기 2에서 0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선 A, B, 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엔 절대 무리수가 못 들어간다 이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 빼박, 얘가 무조건 못 해줘야 돼? 0이 돼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2A 더하기 B는 0이다 라는 첫 번째 식을 하나 찾았을 거고 두 번째는 얘는 그냥 깡그리 그냥 0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 0 나와야 되니까. 그럼 3A 더하기 2B 더하기 C도 0이다 라는 거지. 자, 이제 문제에서 가볼게. 이렇게 했을 때 다른 한근을 베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럼 얘들아 일단 얘는 한 문자로 바꿔야 돼. 모르는 문자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제 한 문자로 바꾸려고 B는 마이너스 2A로 바꾸고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넣었어. 그럼 3A 마이너스 4에 2 더하기 C는 0이니까 여기서 C는 A라는 사실도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처음에 세웠던 2차 방정식이 있지. 처음에 세웠던 2차 방정식이 AX 제곱 그 다음에 B 대신에 B 루트 2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루트 2X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C니까 플러스 A는 0이 될 거고 양쪽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A로 묶어준다라고 치면 요렇게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 갖다가 무슨 공식 써도 되고 근의 공식 써도 되고 아니면 한근이 벌써 누구라는 거 알아?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걸 아니까 다른 한근도 찾을 수 있겠지. 그럼 다른 한근이 딱 봐도 루트 2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럼 베타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선생님 왜요? 근과 계수의 관계 써먹자 이거지. 왜? 이제 모두 다 계수가 일정하게 다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베타를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찾을 수 있다. 끝났네? 문제가 넣어주면 정답이 되겠지. 자, 다음 또 80번? 80번은 뭔데요? 한번 가볼까요? 자, 80번 한번 가볼게. 자, 80번 보시면 0이 아닌 서로 다른 실수가 라고 했고 XY 값 중 작은 값을 알파라고 하래. 그럼 XY가 뭐 여러 개 나오나 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찾아달래. 첫 번째, X 더하기 Y는 4다. 지금 당장 전혀 쓸모가 없어요. 0이 아닌 실수 2개 더한 게 4인데 뭐 어쩌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X랑 Y 중에 하나는 요거가 좀 그럼 끝났네. 요거랑 요거는 똑같을 수 있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누구와 누구랑 같은데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경우의 수를 한 놈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 X가 X분의 1이랑 같고 Y가 Y분의 1이랑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왜? 저 두 개는 저 두 개랑 같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아닌 거야. 자, 1하는 같은 문자끼리 같아봐. 그래서 둘이 같다고 뒀어. 그랬더니 여기서 X제곱은 1 나오고 여기서 Y제곱은 1 나오니까 여기서 X는 뿔마 1이 나오고 여기서도 Y는 뿔마 1이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두 개 더해서 4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XY를 골라서 더하더라도 4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버리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좀 더 복잡한 식으로 접근되네. 어떻게? X가 Y분의 1이랑 같고 Y가 X분의 1이랑 같은 거야. 그럼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XY는 1이라는 사실이 나오겠지. 근데 얘들아, 지구상에서 더해서 4, 곱해서 1 되는 수가 얼마나 많니? 실수니까. 그럼 이걸 무턱대고 XY를 찾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들 N반 정도면 요게 딱 두 가지가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야 돼? 선생님, 이건 엄밀히 따지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아닙니까? 그럼 저는 저 두 개 갖다가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어요. 최고차 한계수가 뭐래요? 아무것도 안 알려줬으니까 내 마음대로 식을 fx를 a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것 중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얘가 0 되는 값들 중 작은 거를 지금 알파라고 하자라는 것 같아. 그럼 이거 딱 봐도 근의 공식 써볼까? 근의 공식 쓰면 2a분의 짝수 공식 쓸게. a분의 마이너스 b 뿔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ac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들아 작은 게 누구야? 당연히 얘겠지 뭐 2 마이너스 루트 3. 그랬을 때 뭘 찾아달래? 그거랑 그 역수 취한 거 더해줘. 그럼 아시다시피 이거 이쁘죠? 이거의 역수는 저거의 켤레근 나올 거니까 두 개 더하면 답은 4. 그냥 끝이야? 확인해 주세요. 답은 4라고 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다음 또 있습니까? 여기 수준별에서. 없으면 공통으로 한번 가볼게요. 공통은 있을라나? 예, 갑자기 나오네요. 자, 번호 우리 뒤부터 갈게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어디로 갈 거냐면 68, 70번으로 갈게요. 뒤에서부터 봅시다. 68, 78. 68이요. 68, 78이래. 70. 몇 번? 68. 놔. 68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저번에 공식 알려드렸잖아요. 요거 좀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68번 그러면. 자, 다음 65, 67, 62, 64, 58, 61. 뭐라고? 60번이요? 자, 60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55, 57. 57번이요. 자, 57번 한번 가볼게. 자,
이거 내가 저번에 힌트 줬을 텐데 아닌가? 그 힌트가 좀 부족했나?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진 갔죠. F 알파 제곱은 2알파, 2베타. F 베타 제곱은 2알파예요. 일단은 저는 뭘 추천하냐면 여기가 차수가 높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차수를 다운시켜야지 우리는 우리가 알던 그 인수정리 공식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시다시피 알파와 베타는 그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알파 제곱은 2알파 플러스 1로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린 이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플러스 1을 넣자라는 거야. 근데 그럼 베타는 어떻게 구할 건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베타 대신에 2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여기다 대입하자 이거지. 2 마이너스 알파를. 그러면 이 식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 이 알파 플러스 1은 4 마이너스 2알파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우리는 학습의 동물이니까 얘는 F2 베타 플러스 1 자체가 4 마이너스 2 베타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두 개를 딱 보는 순간 인수 정리가 생각나서 바뀌는 부분을 x라고 바꿔버리면 f2x 플러스 1은 4 마이너스 2x랑 같더라라는 거지. 근데 이거 오늘 2차 함수에서 배울 텐데 고3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수학에서요, 두 식을 같다고 둘 때가 언제죠? 이걸 우리 항등식이라고도 하는데 얘도 함수 펑션이고 얘도 어떻게 보면 1차 함수죠. 함수와 함수를 같다고 둔다. 우린 수학에서 함수와 함수를 같다고 둘 때는 언제, 뭘 구할 때죠? 바로 교점을 구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점이란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두 식을 같다고 두면 돼요. 그럼 지금 얘는 f라는 어떤 함수랑 1차 함수의 교점을 찾았는데 그 교점이 바로 알파와 베타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이걸 반대쪽으로 넘기면 2차 방정식으로 문제가 바뀌는 거야. 잘 봐. 얘는 2차 함수 문제인데 얘를 반대로 넘기면 f2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4 더하기 2x 한 것이 0 되는 값이 바로 누구다? 알파와 베타라는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얘가 더러운 식이에요. 그냥 새로운 어떤 되게 찐따 같은 hx라는 2차 함수라고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hx가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래요. 근데 우리 hx에다가 알파 넣어도 0이고 hx에다가 베타 넣어도 0이니까 알파와 베타를 근을 갖는 2차식이 바로 hx라는 거야. 근데 우리 첫 줄에 뭐라고 나왔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나온 거야. 그럼 결국 이 hx의 근 자체도 알파 베타였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둘 수 있다? 바로 hx가, 굳이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hx가 a의 x-알파, x-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놈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다시 hx 대신에 누굴 쓸 거야? 얘를 써버리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f2x 플러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2x가 a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f2x 플러스 1은 어떻게 쓸 수 있다? a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다가 2x 빼주고 4 더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결국엔 우리는 fx 안에 2x 플러스 1을 넣은 걸 찾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 가세요? 근데 내가 찾는 게 무슨 문제였어요? f? x였거든요. 그럼 얘들아, 나는 f2x 플러스 1을 아니까 fx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요 x 대신에 누구 넣어주면 돼? 2분의 x 빼기 1을 넣어주면 이 약분되고 마이너스 1과 1이 만나서 fx만 이쁘게 남는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이거를 내 눈에 보이는 x 자리에다 다 넣어보자 이거야. 그럼 넣어보면 a에 2분의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분의 x 빼기 1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2분의 a 빼기 x 빼기 1 더하기 4다 이거지. 선생님, 그럼 저기서 선생님 a 왜 안 찾으세요? 여러분,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뭐라고 줬어요? 1이라고 줬죠. 그럼 최고차항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x제곱이 있으니까. 그럼 얘의 최고차항은 4분의 1 x제곱이에요. 근데 얘랑 곱해서 최종적으로는 1이 돼야 되니까 a는 몇이다? 4라고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계산만 잘하면 끝이다. 자, 계산할게요. 암산합시다. 4 없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없어졌어요. 근데 앞에 4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요 뒤에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4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x제곱 다 더하면 마이너스 7x 없어지고 4, 5 어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마 3, 5 뭐가 나옵니까? 2인가요? 잠깐만. 계산 잘못했어? 여기가 틀렸어. 여기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6 끝났지. 그러면 끝났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랬을 때 mn 마이너스 7에다가 12 더하랬으니까 답은 뭐 5가 되겠지. 자, 다음 이거 풀이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풀이를 하나로 통일하고 싶어서 그래요. 원래대로라면 요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를 2차로 올리셔도 돼요. 여기가 2차면 여기도 2차로 올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오히려 선생님 저는 이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얘 넣는 게 너무 귀찮아서요. 선생님 두 번째 방법도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요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 얘를 2차로 올리면 안 돼요? 올려도 상관없어.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베타 제곱이 뭐가 나와? 베타 제곱이 2베타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요 2베타 대신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 그러면 이게 문제가 차수는 일치했지만 알파 베타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린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베타 대신에 누구 넣어요? 2 마이너스 알파 넣어서 여기도 2차 여기도 2차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됐어. 이쁘게 바꿨더니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왔다 칠게. 이건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도 2차고 여기도 2차니까 얘를 x라고 치환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그럼 저는 이렇게 써도 되나요? 문제 없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 아까 여기서요 알파라고 이걸 x로 바꾼 다음에 알파와 베타를 근을 갖는 걸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근이 누구랑 누가 되는 거예요?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근이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 돼서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 넘겨서 얘가 0 되는 값이 x-알파 제곱과 x-베타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요렇게. 근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냐? 근각계수의 관계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랑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x 대신에 2분의 x 빼기를 넣는 작업이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fx가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 두 방법 한번 다 깔끔한 종이에다가 두 개 방법 다 한 번쯤은 좀 써봤으면 좋겠어.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다음 또 없으면 51, 54 48, 50 45, 47 42, 44 38, 41 35, 37 31, 34 28, 30 25, 27 다 좋아. 22, 24 19, 21 15, 18 16번. 자, 16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16번. 자, 그 다음에 12, 14 14번이요. 14번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요거는 뭔데? 그래도 좀 소수 인원이 있네. 자, 14번 문제 잠깐 볼게. 뭔데? 응? 서로 다른 중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어. 중근을 갖도록 하냐. 그럼 이거 결국 판별식이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판별식 쓰면 이거 딱 봐도 A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겠죠. 근데 그 2차식 A가 몇 개 존재해야 된대? 2개 존재. 이거 질문 잘하셨네. 이게 맞아요. 이거 아까 누가 질문 또 했었는데. 이게 14번 문제 보면 이거를 이해한 친구들, 그리고 개념이 잘 잡혀있는 친구들은 정말 머릿속에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성질이 완벽하게 이해하신 건데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2ax
좋은 문제네요. 플러스 6a 마이너스 k는 0인데 여기서 요 x 값이요. 서로 다른 두 개였습니다. 서로 다른 중근인데 서로 다른 이래. 그럼 지금 일단 얘가 중근 나와야 되니까 근이 똑같은 모양이 두 개 나오려면 우린 1차적으로 먼저 뭘 씁니까? 판별식을 쓸 거예요. 근데 이건 뭐에 관한 판별식이에요? x에 관한 판별식이에요. x에 대해서 너 중근 가지라며. 그래서 내가 판별식을 써봤어.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잘 봐. 얘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결정돼. 0보다 크면 요 x값은 2개였을 거고 중근이었으니까 0 나왔고 허근이었으면 안 나왔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여기서 a 값을 너가 찾을 거 아니야. 근데 a 값을 넣었더니 얘가 0 되는 게 꼭 다른 거 2개였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식조차도 0 되는 값이 이 a가 2개 나오는데 서로 달랐으면 좋겠대. 그럼 이 문제를 갑자기 무슨 문제로 바뀌냐? A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위에 게 싸그리 날아갑니다.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냥 이건 새로운 문제로 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끝. 그럼 우린 또 여기서 한 번 더 뭘 써요? 판별식을 또 쓰는 거예요. 왜? 아니 결국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근이 2개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짝수공식 쓰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문제가 뭐랬지? 이걸 존재할 때 자연수 K 값을 찾아줘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쓸 수밖에 없는데 K가 뭐 하나 나와야 되는데? 뭐씩 틀렸다? 여기 4란 K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여기서 판별식 쓰면 9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네.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14번에 일단 범위를 쓰자면 K는 9보다 작다가 될 거니까 문제가 뭘 찾아달래? 1부터 8까지 답은 8개가 정답이 되겠지. 요거 좋은 문제네. 판별식 썼는데 그 안에서 또 다시 판별식 써야 되는 문제. 자, 다음 또 8번, 11번 4번, 7번 1번, 3번 몇 번? 2번? 자, 2번 내가 저번에 할 때 조심하라 그랬지. 우리가 뭐 판별식을 쓰든 근의 공식을 쓰든 할 때는 무조건 최고차항 계수가 유리수란 전제하에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앞에 x제곱 앞에가 뭐예요? 루트 3 빼기 2라는 무리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켤레근을 먼저 곱해야 돼. 뭐?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를.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또 있을까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2차 함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하고 빨리 우리 풀이 총괄 좀 연습하자. 풀이 총괄은 선생님이 진짜 마음 비우고 만들었어. 정말로 쉽다고. 야, 이거 N반 애들은 다 맞는다. 저번 시험 때는 누구였죠? 저번 시험도 솔직히 쉬웠잖아. 너네 다 잘 나왔잖아. 아닌가? 아니야. 자, 가볼게. 막 또 아무튼 선생님 그 총괄 문자도 보냈지만 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지? 갑자기 막 자기가 단톡방에서 갑자기 내쫓기고 새로운 방에 초대가 돼도 당황하지 말고. 알았지? 그럼 내가 겐톡 보낼게. 조용히 나가줄래? 그게 더 상처 아니야? 자, 가보도록 할게. 이번에 2차 함수 교재는요, 수준별이 없어요. 수준별 안 만들었을 텐데? 내가 만들었어? 2차 함수? 안 만들었어. 왠지 알아? 중요한 것만 살리다 보니까 90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공통만 막 넣었거든. 야, 이거 너무 중요해. 공통. 이거 너무 중요해. 공통. 오케이, 이제 수준별 넣자. 근데 공통이 90번이야. 그래서 야, 이번엔 만들지 말자. 그래서 얘는 오로지 공통으로만 만들어진 단원이 2차 함수다라는 거야. 왜냐면 활용은 너무 중요해서. 거기에는 부교재 문제도 있어요. 우리 잠깐 해야 될 것 좀 말해볼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2권을 만들었어요. N반 정도면 이제 학교에서 아마 모의고사 문제, 우리는 말 그대로 1등급을 받아야 하는
인물을 띈 반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은 항상 3년치는 꼭 봐요. 학교 시험에서. 25, 24, 23은 꼭 봐요. 꼭 학교에서 반영을 하고 거기서 문제를 좀 추출하는 편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혹시 몰라서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3점이랑 4점을 나눠서 만들었어. 3점은 꼴랑 해봤자 선생님이 막 진짜 난이도 그러니까 3점이어도 우리 쉬운 3점이 있잖아. 그리고 어려운 3점이 있고 쉬운 4점이 있고 어려운 4점이 있잖아.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 문제집에도 있잖아. 아 모르나 너네? 어삼쉬사라고 있어요. 어려운 3점, 쉬운 4점. 아 왜? 너네 내가 예전에 매삼수 만든 거 알아? 매삼비 매삼문처럼 매삼수를 만들었거든? 망했어요. 하루에 수학을 3문제만 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매삼 30하려다가 좀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래서 3점은 꼴랑 29문제밖에 없어. 1학년, 2학년, 3학년 통틀어서. 근데 이제 4점짜리가 확실히 까다로워요. 확실히 얘가 총 78문제입니다. 21, 22, 24, 24, 25 5년치에서 4점짜리 중간고사 범위까지만 2차 함수까지.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틈틈이 풀릴 겁니다. 요거는 집에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주고 타임어택처럼 풀고 다시 수거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2차 함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에 배운 게 는 0 배웠죠. 는 0. 그래서 우리가 는 0이면 2차 방정식이라고 했고 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x값을 해를 찾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더라 라는 거야. 그리고 단지 이 알파와 베타가 실근이니 중근이니 허근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또 판별식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그 근의 부호마저도 결정하고 싶어서 또 플러스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것도 공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했던 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2차 방정식이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는 0이 아니라 는 y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야. 근데 이게 는 y로 바뀌면 도대체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는 0을 만족하는 게 하나, 둘 개밖에 없었다면 얘는 만족하는 게 아니라 너 넣고 싶은 x값 다 넣어봐. 저는 한 1000개의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x에다 1000개의 숫자를 넣는 거야. 그걸 넣어서 나온 y 값들을 한번 점을 한번 찍어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명 얘를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우리 자취가 뭔지 아시죠? 우리 발자국을 따라가면 뭐라고 불러요? 발자취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자취의 방정식은 뭐냐면 점들을 한번 이어보자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단순한 요런 함수가 있었다고 쳐볼게. 그럼 우리 한번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까? 그럼 0 넣었더니 0 찍혀. 1 넣으면 1 찍히고 2 넣으면 4, 3 넣으면 9가 찍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2 넣으면 4, 마3 넣으면 9가 찍혀. 근데 이거는 정수만 넣었을 때고 이제 요 x값에는 모든 실수를 넣을 거야. 그러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막 찍히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할 건데 그 흔적들을 이어봤더니 무슨 자취의 방정식? 바로 2차 함수의 자취의 방정식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나중에 가면 이 자취의 방정식은 직선에도 있고 함수에도 있고 원에도 있어. 다양한 식에서 나오는 게 자취의 방정식인데 우리는 2차 함수를 배우게 될 거고 이 2차 함수에서 우리가 바로 ABC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야. 저번에 아마 간단하게 설명했을 텐데 우리가 일단 A는 그래프의 개형이야.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그래서 우리가 A가 0보다 작거나 A가 0보다 크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거고 C는 Y절편이라 그랬어. 그래서 Y절편이 양수냐 Y절편이 음수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X축과의 교점의 위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B값은 축에 영향을 끼친다 그랬어. 어떻게 축에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 2차 방정식 축공식이 뭐예요? 축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음수인데 b마저도 음수면 축은 음수 쪽에 가 있을 거고 a가 양수인데 b가 양수면 이것도 축은 음수 쪽에 가 있을 거다. 그럼 선생님 축이 음수 쪽에 가 있는 것들 보면 a와 b의 부호가 어떻더라? 같더라라는 거야. 근데 반대로 a가 음수인데 b가 만약에 양수가 되면 양수에서 양수 쪽에 가 있겠지만 A가 만약에 음수고 B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 뭔 말인지 몰라요? 다시 한 번 더.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이 전체는 뭐로 가고? 양수로 가고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축은 어디에 가 있다?
얘도 양수 쪽에 가 있더라. 그럼 축의 양수 쪽에 가 있을 때는 A, B 부호가 어떻더라?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쉽게 어떻게 외웠어? 같다로 외웠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다라고 외우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줄임말이지. 같다, 다르다를 줄임말이다. 그래서 축 자체가 음수 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다 같고, 만약에 축이 여기 양수 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게 일단 기본적인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축을 찾는 방법은 꼭 얘 같다만 찾는 건 아니고, 이 2차 방정식을 무슨 식으로 고치면 된다?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축을 찾아도 상관없다라는 거, 요거 꼭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또한 결국 2차 방정식에서 넘어온 거야. 왜? y 대신에 0 넣는 순간 결국 2차 방정식으로 문제가 바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2차 방정식에서는 x축이랑 이렇게 두 점에서 다,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야 라고 배웠다면 2차 함수도 똑같아요. 2차 함수는 단지 말하는 게 바뀔 뿐이야. 얘는 우리가 x축과의 교점, 즉 x는 근 2라고 부른다면 2차 함수 파트에서 똑같이 알파, 베타는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선생님, 저기서 x값 알파, 베타는 뭐라고 부릅니까? 얘는 부르는 이름이 바로 x축과의 교점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함수부터는 해라고 안 하고 다 교점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는 건 y가 0 될 때니까 y는 0이라는 함수인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이쪽은 2차 함수, 이쪽은 y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아시다시피 내가 아까도 말했지. 함수와 함수를 같다고 둘 때는 뭘 찾는 거다? 교점을 찾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교점이 바로 알파와 베타다라는 거야. 내가 왜 이걸 교점으로 가르치냐면 나중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를 접하게 되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또 다른 1차 함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교점을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또 다른 2차 함수가 지나가면서 교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 그럼 우리가 이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왜? 내가 벌써 말해서 힌트를 줬지만 이 알파와 베타는 두 함수의 교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점이란 단어만 보이면 그냥 병적으로 두 식을 일단 같다고 두면 돼요. 그래서 fx는 gx, fx는 gx라고 두는 거겠죠. 근데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이 상태에서 못 풀어요. 왜? 이건 함수와 함수의 교점을 찾는 건데 단순히 여기다 x 넣어갖고 같은 값을 찾는 건 거의 신급이어야지만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이 x값이 실수는 2인데 그 실수마저도 엄청 더러운 수면 내가 다이렉트로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식이 됐든 요 식이 됐든 한쪽으로 넘긴다 이거야. 그럼 넘기면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 fx 빼기 gx는 0으로 바뀐다 이거야. 선생님, 는 0으로 바뀌면 갑자기 무슨 단원으로 바뀌어?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갑자기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 fx 빼기 gx, 즉 2차에서 1차를 빼면 얘도 2차식일 거니까 바로 이 새로운 2차식이 x축과의, 즉 이게 fx 빼기 gx라는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을 찾아달라는 문제로 바뀌더라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왜 굳이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꿈으로써 제가 얻는 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못 쓰죠. 하지만 이걸 한쪽으로 넘겨서 는 0을 만드는 순간 저는 근각계수의 관계도 쓸 수 있고요. 특히 이 문제의 장점이 뭐냐면 요 사이 거리 구하는 데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2차 함수 fx와 1차 함수 gx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그 점을 a, b라고 하자. 그때 요 A, B 사이 거리를 갑자기 알려줘요. 요 사이 거리가 4야라고 주는 거야. 그럼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교점 하나를 알파라고 두겠어. 그래서 알파 컴마 이 알파를 2차식 또는 1차식에다 넣는 거야. 그럼 일단 이 점이 굉장히 더럽게 나오죠. 알파 컴마 뭐 알파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거나 알파 컴마 1차식에다 대입하면 뭐 예를 들어서 2알파 플러스 뭐 K 뭐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한단 말이야.
그럼 굉장히 복잡해져요. 여기서 여기 뺀 거 제곱 더하기 여기서 여기 뺀 거 제곱. 그리고 심지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은 언제죠? 우리가 언제 배워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언제 배워요? 언제 배워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직선의 방정식 배우기 전에 평면좌표에서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저희는 아직 안 배운 단원인데요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제가 이 두 식을 갖다고 둔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는 0을 만들면 결국에는 여기서 선생님이 구한 알파와 베타는 x축과의 교점으로 바뀔 거고 이 두 점 사이 거리 4는 바로 요 값으로 바뀌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걸 알파, 이걸 베타라고 두고 얘를 4라고 하면 뭐 빨리 풀리나요? 근데 얘들아, 알파, 베타, 요 2차식에 뭐라고 말하지? 근이라고 하지. 그럼 우리는 이 알파와 베타 사이 거리 4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 두근의 차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바로 두근의 차가 바로 4다라는 거야. 이거 공식 외웠어야겠지? 우리 두근의 차 공식 아세요? 지호야? 뭐야?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 플러스 알파를 제곱하고 4알파 베타 해준 거랑 똑같지? 그래서 바로 이 2차식의 합 곱을 넣으면 얘가 4였으니까 16이어서 뭐 둘 중에 하나 미지수가 포함된 거를 쉽게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이걸 쓰면 안 된다고. 이걸 쓰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고 사실은 이번 시험 범위도 아니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아셨죠? 그럼 선생님, 얘도 똑같나요? 얘도 똑같아. 두 식을 갖다고 두고 한쪽으로 넘겨서 fx 빼기 gx는 0이라고 딱 만드는 순간 결국엔 이 문제도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 얘랑 똑같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요 점 사이 거리도 4래. 똑같아. 이렇게 바꾸면 또 두 근 사이의 차가 4라고도 바뀐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함수끼리 또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은 모두 다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게 애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2차 함수 또 할 거 할게. 선생님이 우리 한번 유형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다뤄줘야 되는 문제 좀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잠깐만. 여기 2차 방정식이고. 자, 유형 1번. 뭐 x축과의 교점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y는 0 될 때니까 y에다 0 넣었을 때 근이 마3과 2라는 걸 돌려서 말해주는 거고. 4번 한번 봐볼게. 야, 요 4번 문제 유형 2번은 이걸 틀리시는 분은 2차 방정식의 저번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우리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떤 fx가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가 나왔어 라고 했어. 그럼 우린 그는 뭐 할 수 있죠? 대입할 수 있으니까 알파 베타를 넣으면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야 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근데 선생님, 제가 구하고자 하는 건 4x-1이 0 되는 값 찾아달래요. 그럼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뭐지? 선생님, 근을 알려줬어요? 저는 fx식을 먼저 세우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f4x-1이요. x 대신에 4x-1 넣을게요. 이렇게 푸는 애들이 가장 바보더라라는 거죠. 물론 답은 맞으실 거예요. 답은 맞으실 텐데 남들보다 시간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지. 왜? 결국엔 얘가 0 되는 값 찾으라는 건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x는 4분의 뭐 나와? 1 플러스 알파라고 쓸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얘가 0 되는 값은 4분의 1 플러스 베타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재미난 성질이 하나 보인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선생님, 얘가 알파거나 얘가 베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x-1이 알파던가 베타던가로 풀면 1 다 더해주고 4로 나누면 요 두 놈이 바로 구해지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식 굳이 세울 필요 없이 인수정리만으로 우린 답을 구할 수 있다. 그게 유형 2번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3번.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건 결국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근이 몇 개야? 2개.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커. 실근이 2개인데 서로 같아. 그럼 중근. 실근이 안 나와. 그럼 X축과 안 맞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잘 봐 얘들아. 우리 방금 여기서도 했지만 이 문제는 지금 이걸 물어본 거거든. X축과 몇 점에서 났나? 이걸 물어보는 건데 내가 이걸 살짝 모양을 바꿔볼게. 이 직선이 있지, X축. 이걸 내가 톡 쳐가지고 이걸 기울기를 만들어 볼게. 그럼 갑자기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그럼 잘 봐. 얘는 2차 함수와 x축과의 실근의 개수를 풀었던 문제야. 근데 이거를 내가 톡 쳐가지고 얘를 기울기를 만들면 이거를 우리가 몇 차 함수라고 하지? 1차 함수라고 하지. 그럼 이 문제는 갑자기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로 문제가 바뀌더라 라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요, 우리가 원래 정석대로 풀면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죠. 뭐냐면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을 세워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풀면 되는데 걔도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요? 일단 너는 요 교점 구해봐. 그럼 너네들은 이 두 식을 일단 같다고 둘 거예요. 재채기를 누가 이렇게 많이 하니? 재채기, 그치? 재채기 하셔도 돼요. 뭐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저번 시간이었니? 내가 막 코 맹맹이 돼서 향수 뿌렸냐고 물어봤을 때? 너네 아니었나? 선생님이 향수에 진짜 예민해요. 극도로 예민합니다. 선생님 저번에 말해줬지? 안 말했니? 저번에 화금반이었나 보다. 내가 딱 들어갔는데 모르겠어. 엄청 센 향수였어. 나한텐. 근데 선생님이 진짜 향수에 얼마나 예민하냐면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향수 코너 지나가잖아.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를 진짜 눈이랑 코를 엄청 세게 때린 것처럼 아파. 갑자기 팡 하고 이렇게 아파. 그러면서 눈물이 나면서 코맹맹이 되고 기침하게 되고. 근데 예전에 선생님 그전 학원에서 어떤 여학생이 진짜로 뿌리자마자 들어온 거야. 향수를. 선생님 진짜 눈물 콧물 빼면서 수업이 결국 중간에 중단됐어요. 기회로 삼지 마세요. 알았죠? 근데 저번에 화금반 애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향수를 뿌리고 온 거야. 선생님 막 눈물을 흘리면서 코 훌쩍거리면서 수업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누구야? 누가 향수 좀 덜 뿌려? 이러면서 나 수업했거든. 아무튼 자 가볼게. 그럼 자 우리가 똑같이 두 식을 같다고 뒀어. 그럼 이걸 또 반대쪽으로 넘겼을 거야. 그럼 이건 f 빼기 g로 바뀌겠지. 는 0으로. 그럼 또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봐. 얘는 두 점의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 두 교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고, 얘는 지금 교점이 몇 개 나와? 라고 물어본 거니까 이 문제가 다 같이 이렇게 식이 바뀌면 x축과의 교점 문제로 바뀌니까 우리는 얘를 다시 이 방법을 가서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판별식은 0이다, 판별식은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순수하게 2차 함수 문제는 별로 안 돼요. 2차 함수 문제 유형이 예를 들면 20개면 거의 진짜 과장하자면 15개 정도는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풀어요. 그리고 꼴랑 한 5개 정도가 특이한 2차 함수 꼴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2차 함수 문제를 푸는데 덜컥 겁이 나. 그러니까 아예 딱 문제를 읽어도 접근하는 방식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웬만해서는 는 0 만든 다음에 2차 방정식으로 간 다음에 풀면 조금 풀리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x축과의 교점이니까 넘어가고, 유형 4번 x축과의 교점의 거리. 요게 바로 얘죠. 이 문제. 왜? 유형 10번 보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사이 거리가 5다. 11번 보면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 사이 교점이 각각 -5와 1이다. 그리고 12번도 뭐 똑같고. 자, 12번은 조금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여러분들, 가조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뭐예요? 그렇지. 근데 이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우리 사실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F0, F6 같다. 그럼 사실 그 뒤에 뭘 써야 돼요? 는 K 써야죠. 뭐가 같은데? 라는 거잖아. 근데 이걸 는 K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얘는 2차 함수 파트라고 대놓고 알려줬으니까 0과 6의 중앙값 3이 바로 축이다 라고 알게 되겠죠. 그래 놓고 나 조건에서 뭐래? 꼭지점 Y는 4야. 마사. 그럼 얘는 무조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3 컴마 -4. 그럼 모르는 문자가 몇 개로 줄어요? 하나로. 최고차항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다조건에서 A, B점에서 만나고 A, B 거리가 4다. 이거 한글로 바꿔봐, 문제를. 이거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아니잖아.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을 대문자 A, B라고 했을 때 A, B 거리는 4다. 이걸 한글로 바꿔봐. 2차 함수 파트 문제로. 두 교점 사이의 거리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두 근의 차. 바로 두 근의 차가
4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라는 거지. 즉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야 라고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아셨죠? 자 넘어가고, 자 이거 봐봐. 유형 5번 봐봐. 2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 우리 어쨌든 교점이란 단어 보이면 얘들아 그냥 기계적으로라고 해도 돼. 두 식을 일단 같다고 두면 돼. 그리고 나서 한쪽으로 넘겨서 는 0을 만드는 순간 얘 무슨 문제로 바뀐다?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 갖다가 선생님 한 근이 1이래요 라고 문제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뒷장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유형 6번. 적어도 한 점이래. 얘들아 우리 적어도가 두 글자로 뭐지? 최소한. 최소잖아. 그러니까 즉 2차 함수가 요 뒤에는 1차 곡선이랑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둔 상태에서 풀지 못하고 당연히 두 식을 뭐 한 다음에 같다고 두고 반대쪽으로 넘겨서 fx 빼기 gx는 0으로 문제를 바꾸면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x축과의 교점이 바로 한 개 또는 두 개더라 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갑자기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러니까 2차 함수, 순수한 2차 함수 문제는 진짜 드물어요. 거의 다 2차 방정식입니다. 유형 7번도 똑같겠죠. 근데 유형 7번은 제가 요거 하나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우리가 물어볼게. 얘들아 2차 함수가 x축과 어떤 상태예요? 만나지 않는다죠. 자, 하나만 또 물어볼게. x축과 2차 함수는 뭐 한다? 접한다라고 할 거야. 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라고 할 거야. 자, 얘 만난다라고 했어, 너네가. 근데 애들이 뭘 해석을 잘못하냐면 접한다라는 말 안에는 뭐도 이미 같이 포함되어 있죠? 만난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가끔 만난다 그러면은 꼭 두 점인 줄만 알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접한다는 만난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난다라고 하면 두 점도 되고 한 점도 되고 둘 다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만난대요 선생님.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다 포함한 말이다. 접한다만 유일한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26번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 직선은 제가 잠깐만 같은 결의 문제 유형 9번 유형 10번 유형 9번 아니다 됐다. 그럼 여기서 잠깐 쉬는 시간 가져도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